꽁꽁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잡것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잡것. 원제 임신 부심 부리는 직원이 너무 싫어. 죽이고 싶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큰 고민이 있어서 글 쓰는 건데요. 일단 간략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나이는 40살이고 임신을 시도했으나 2년째 난임을 겪고 있는 중이며 시험관도 2번이나 실패를 했던 여자예요. 다름이 아니고 저랑 같은 부서에 나이 34살의 부하 여직원이 한 명 있는데요. 이하 A라고 칭하겠습니다. A는 결혼 후 약 3년 정도 난임을 겪었고 최근 임신에 성공을 했는데요. 얘 하는 작태가 너무 그지 같아. 일단 하나하나 써볼 테니까 혹시나 제가 삐뚤어진 건지 그걸 좀 봐주세요. 첫 번째, A는 평소 임산부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요. 출근 후 사무실에 들어올 때면 이걸 항상 띄어가지고 가방 속에 넣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실을 어찌 아냐면 얘가요. 딱 저 쉬는 날에만 그런다고 하네요. 배지를 떼지 않고 회사에서도 차고 활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제가 출근을 하는 날이면 그걸 딱 감춰서 들어와요. 완전 꼴불견이죠. 장난하나? 두 번째, 전날 A가 하혈을 했다는 연락을 해왔고 당시 회사에서는 일주일간 긴급 휴가를 줬는데 휴가가 끝난 뒤에 복귀를 하면서 얘가요 다른 사람 다 놔두고 저한테만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네요. 아니 그렇게 미안하면 아예 휴가도 받질 말던가. 놀 거 다 쳐놀아 놓고 지금 누구 놀리나? 그지같은 년아. 세 번째, 제일 짜증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고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는 임신, 출산 관련된 얘기 전혀 단 1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제가 쉬는 날만 되면 복중 태아가 아들이다 어쩐다, 태명은 뭐다 어쩐다 저쩐다, 조리원을 계약을 했니 어쨌니 저쨌니 등등등 이런 재수없는 얘기들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 이 얘기를 다른 직원들한테 전해 듣게 되는데 꽁꽁씨 태명이 그거래요 이러면서 말이죠. 왠지 모를 소외감? 막 그런 것들도 들고 딱 보면 그래요. 일부러 착한 척, 조심하는 척, 나를 위하는 척 그런 가식을 떨어대는데 이 기분은요 진짜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진짜 더럽고 유치하고 짜증나고. 그래서 제가 다른 직원들한테 A에 대한 험담을 고의적으로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상사인 제 눈치를 보는 건지 A를 좀 멀리하는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를 좀 안 좋게 보는 거 그런 기운도 느껴지고 해서 질문을 올리는 거예요. 혹시 제가 못됐습니까? 뒤에 엄청난 후기들이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댓글 1번, 애기를 가질 그릇이 안 되는데 뭔 임신이야. 삼신할매가 탁월한 선택을 하셨구만. 끌끌끌. 에라이 썩은 년아 심보 좀 곱게 쓰라. 2번, 아니 그럼 뭐 어쩌라고. 네 앞에서 아이 얘기 신나게 떠들어대야 하는 건가? 그런 건가? 그렇게 하면 네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내 생각엔 그게 오히려 더 기분 별로고 신경 쓰이고 그지 같을 것 같은데. 그래 근데 그런 얘기들을 듣는 게 좋다라면 나도 딱히 할 말은 없네. 끌끌끌끌. 3번, 배려를 해줘도 지랄이네. 4번, 와 배려해주는 걸 완전 똥으로 아는구나. 이봐요 아줌마, 네가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지. 심보 좀 고쳐요. 아니 나이도 엄청 많구만. 왜 그러고 살아? 소외되는 게 정 싫으면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 내가 비록 난임이긴 하지만 꽁꽁씨가 나만 쏙 빼놓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 난 오히려 더 거부감이 든다. 나는 괜찮으니까 앞으로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배려해줘서 정말 고맙다 등등등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라고. 미친 아줌마야. 추가,
짧은 시간에 많은 댓글들이 달렸네요. 그런데 제가 너무 단편적으로만 써서 그런지 이런저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바는 임신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내 앞에서 너무 티나게 가식적으로 막 조심하는 척, 배려하는 척 이런 가식을 떨어대다가 다른 사람들하고만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이게 더 큰 가식 같고 또 소외감을 느끼고 기분 더럽다라는 거예요. 부심 부리는 거잖아 이거. 그리고 저는 A의 이런 행동들이 뭔가 저를 더 약올리는 것 같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임신 부심을 부리는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의 행동들을 했던 건데 왜 욕을 해요? 거기다 이런 내가 너무 혹시 심한 건 아닌가 라는 질문을 올렸던 건데, 그러니까 네가 애가 안 생기지 이런 댓글들과 욕들,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정말 나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소리 절대 못할 텐데 말이죠. 아니 어쩜 그리도 하나같이 다 못됐어 사람들이? 그게 지금 나한테 할 말이에요? 안 그래도 A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이제는요, 괜히 글 썼다 이런 후회까지 생깁니다. 뒤에 또 있어요. 댓글 1번. 와, 나 진짜 이런 말은 안 하고 싶은데 너 때문에 합니다. 솔직히 내 주변에 난임 불임인 사람들 보잖아요. 그럼 속으로 드는 생각은 딱 하나뿐이야. 뭔 줄 알아? 아휴, 저러니까 애가 안 생기지. 바로 이거라고. 완전 꼬이고 피해의식에 열등감에 인성도 후지고, 물론 그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딱 지금의 너처럼 이 썩은 년아. 2번. 아휴, 이 아줌마 시장통에 있는 꽈배기인 줄 알았네. 끌끌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꼬일 수가 있어. 왜 그래요 아줌마. 3번. 딱 봐도 나름 지 눈치를 보고 배려도 하고 있구만. 이 아줌마는 도대체 뭐가 문제요? 그리고 써놓은 글로 추측해보건데 인성 꼬라지 보니까 임신 축하한다는 말은 분명 안 했을 거고, 한다 해도 네가 먼저 하진 않았겠지. 딱 그거구만. 해도 지랄 안 해도 지랄. 2번 추가 2. 아니 세상에, 당신들 정말 미쳤어요? 그래요. 저도 베베 꼬인 거 잘 알고 걔한테 히스테리 엄청 심하게 부린 것도 맞습니다. 맞아요. 괴롭혔죠. 근데요, 제가 그렇게 했던 만큼 스트레스를 받아도 또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해도 A가 해야지. 왜 니들이 화를 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피해준 거 있습니까? 도대체 왜 나한테 지랄 들이세요? 나는 그냥 솔직한 내 기분을 말했을 뿐이고, 그렇게 하는 김에 질문글 하나 올렸던 게 전부인데 뭐 뇌가 터졌다느니 자궁이 터졌다느니 어쨌다느니 도대체 왜 이런 악플을 다는 겁니까? 예? 저는 지금 시험관 3차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 당신들 전부 다 그래. 쓰레기 같은 댓글들 달리는 꼬라지 보니까 아무래도 제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네요. 제발 잘 되기를 매일매일 기도해도 걱정이고 안 될 판인데, 생판 얼굴도 모르는 당신들한테 이딴 개쌍욕이나 먹자고 올린 글 아닙니다. 그냥 글 치울게요. 늦었어. 그리고 나한테 악플 다는 당신들, 세상 뭐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내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부디 꼭 천벌받아서 길 가다가 바위에 깔려 객사하길 바래요. 아니면 벼락을 차 맞든가 이 잡것들아. 댓글 1번. 아니 이런 잡년이. 2번. 와 뭐야, 뭐 돌에 깔려 죽어, 벼락 맞아 죽어라. 와 진짜 내 눈을 의심했다 진짜. 와. 3번. 그래, 욕은 안 할게요. 그런데 잘 들어요. 나는 지금 둘째를 임신 중입니다. 5개월이죠. 평소 저를 잘 챙겨주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도 아이가 있고 저희 큰아이하고 아이들끼리 친구예요. 아니 친구였죠. 여튼 둘 다 둘째를 갖고 싶어 했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8주 차에 유산을 했어요. 순간 나는 마치 죄인이 된 양 위로는 물론이고 늘 말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했죠. 혹시나 실수할까 싶어서.
그랬는데 내 앞에서는 고맙다며 울던 그 여자가 유치원 엄마들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임신을 해서 잘난 척하고 다닌다며 뒷담 까고 제가 하지도 않았던 말들 여기저기 흘리고 다녔어요. 우리 남편은 거기가 건강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니네 남편은 늙어 꼬부라져서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애가 가는 거지. 와 미친 거. 그러다 결국 모든 게 다 뒤집어졌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러한 말 한다고. 그 여자는 물론 나도 결국엔 그 유치원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예 안 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마음 좀 곱겠어요. 못된 엄마는 애기들도 싫어합니다. 안 온다고 이 여자야. 4번. 그래! 길 가다가 바위 위에 깔려 죽을게. 그런데 어차피 죽을 거 죽기 전에 너한테 해주고픈 말이 있어. 너 같은 인성 쓰레기는 절대 애를 낳아서는 안 돼. 낳아봤자 싸가지 없는 애 새끼로 키울 게 뻔하고 너는 뭐 보나마나 늙은 맘충 되겠네 맘충. 낳지 마라. 그게 이 세상이 조금 더 건강해지는 길이요. 5번. 나도 지금 4년째 난임을 겪고 있는 사람인데요. 당신 정말 그러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정말 착하고 간절한 사람들까지 다 같이 욕을 먹는 겁니다. 내가 오늘 같이 기도해 드릴 테니까 제발 그러지 마요. 아우 너무 착하다 이분. 6번. 와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다 죽어버리라고 하네. 세상에 이런 잡년을 봤나? 까지까지. 그래 뭐 사람이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데 계속 실패를 하다 보면 누가 그게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거야. 자기 때문에 그 A라는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닌데 왜 괴롭혀? 이게 이것도 일종의 그 부정망상 의심증이랑 비슷한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의처증, 의부증 가진 사람들도 뭔가 어떤 정황을 보고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냥 결론을 내놓고 그걸 찾는 거잖아. 이 사람도 그런 거야. A의 행동을 보고 아 얘가 나를 배려하는구나 아니면 가식을 떠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결론을 내놓고 쟤는 가식적인 년이야 그지 같은 년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놓고 행동을 바라보게 되니까 모든 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세상을 똑바로 못 보는 거죠. 이거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이 사람은 왜곡을 해서 보는 거죠. 왜곡을. 어떤 걸 봐도 그냥 자기한테는 다 검은색이야. 그래서 잡것. 그래도 아유 어쩌겠어. 마음 좋게 먹고 좋은 소식 오길 바랍니다. 그럼 또 달라지겠지 뭐. 감사합니다.